네, 지난 시간에는 가축을 키웠던 섬 여의도가 어떻게 발전됐는지 살펴봤는데요. 자, 이제부터는 여의도가 지금처럼 발전될 수 있었던 이유, 지금처럼 개발된 이유를 설명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당시 여의도는 이제 허허벌판 모래땅이었죠. 그래서 여름이면 매번 이제 홍수 문제가 이제 계속 발생했었어요. 한강이 범람하면 수시로 물에 잠겼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여의도를 신도시로 만들기 전에 꼭 건설해야 했던 것이 있습니다. 뭐였을까요? 물을 막아야 되니까 뭐 이렇게 벽, 뚝 같은 거를 세우지 않았을까요? 근접합니다. 그런가요? 그리고 맞았어요. 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만들어진 이 제방이 바로 윤중제입니다. 오, 윤중제. 근데 윤중제는 뭔가 좀 익숙하긴 해요. 왜냐하면 윤중로가 있잖아요. 여의도 맞아요. 벚꽃길. 맞습니다. 네. 바로 이제 윤중로라는 그 길과 아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당시 이제 강물을 막으려고 여의도와 한강이 맞닿은 곳에 강둑을 쌓아요. 그리고 그 뚝 이름을 윤중제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그리고 이 뚝을 따라서 쭉 이어진 도로가 생겼는데 그 도로 이름이 바로 윤중로가 돼요. 이 뚝을 만드는 일도 정말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여의도가 크잖아요. 이 섬에 뚝을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들어간 인원, 사람 수도 어마어마했습니다. 당시 투입된 인력만 몇 명이냐? 약 53만여 명. 이 하루 3교대를 하면서 철야 작업까지 진행을 했다고 해요. 엄청났죠? 아니 근데 요즘에는 건설 현장에서도 철야가 잘 없다고 들었거든요. 왜 철야까지 하면서 이 엄청난 공사를 한 거예요? 그거는 이제 공사 시작 날짜를 좀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처음에 이제 제방을 만들기 시작한 1968년 2월이었는데요. 이 공사가 꼭 지켜야 하는 마감 기간이 있었어요. 여름이 되면 절대로 안 됐습니다. 아, 더우면 힘드니까 아무래도. 그것도 있고. 그것도 그렇고 폭염과 아무래도 폭우? 맞습니다. 비 때문일까요? 비 때문이에요. 정답이에요. 강물이 불어나면 공사가 많이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여름철에 장마가 오기 전에 공사를 끝내야 했기 때문인데요. 당시 이제 시장이 한강 개발 계획에 사활을 걸었어요. 4월 달에는 거기다 아예 현장을 차려서 관리를 직접 이렇게 막 하셨대요. 대단하셨네요. 네. 당시 토목 기술 수준으로는 하루 작업량이 5만 톤이었어요. 근데 5만 톤? 하루 작업량이 10만 톤까지 우와.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원래 공사 기간을 1년으로 잡았거든요. 네. 근데 며칠? 110일 만에 우와. 종료됩니다. 110일 만에. 맞아요. 이야, 아니 이 정도면은 그냥 기적 아닙니까? 맞아요, 기적? 기적이죠. 네.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한강공원 하면 굉장히 산책하기 좋은 누구나 이제 좋아하는 그런 공원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그 뒤에는 정말 건설과 또 건설 기술인들의 그야말로 피땀 눈물이 숨어 있었다는 걸 지금 확인할 수가 있었네요.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저곳이 밤섬인가요? 밤섬 맞습니다. 저기서 또 김씨가 표류를 했던 영화 김씨 표류기가 생각이 나는데 짜장면을 진짜로 밀을 키워가지고 재배해서 짜장면을 만들어 드시죠. 눈물의 짜장면. 눈물의 짜장면 네. 밤섬과 여의도가 엄청 깊은 관계인 거 혹시 알고 계세요? 그냥 여의도 옆에 딸려있는 조그만 섬 정도로 알고 있는데 무슨 관련이 있어요? 여의도를 만들 때 네. 모래땅 위에 돌을 이렇게 계속 세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죠? 덮었다고 했는데 네. 그 돌이 나온 곳이 이 밤섬 바로 여기입니다. 아니 근데 여의도에 들어가는 그 돌이 어마어마한 양이었는데 이 밤섬에서 돌이 나왔다고. 그리고 밤섬 지금 그대로 있는데요? 이거 그 여의도를 건설할 때 필요했던 그 돌이 다 여기서 밤섬에서 나왔는데 네. 약 10만 톤 이상의 돌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정도면 산 하나를 폭발을 해야 되는데 이 주변에 산이 없잖아 지금요. 없잖아요. 그러면 이 돌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네. 저기 네. 밤섬을 폭파시킨 다음에 저기서 나오는 석재 가지고 만들자가 된 거예요. 밤섬이 그대로 있는데 폭발하니요. 밤섬이 폭파된 이후에 네. 다시 이게 원형 복귀가 된 거예요 지금요. 자연적으로 자연적으로. 섬이 다시 생긴 거군요. 근데 밤섬이 이제 최근에 뚝딱 만들어진 게 아니라 조선시대 때부터 이제 수백 년 동안 배 짓는 마을이 여기 있었다고 해요. 밤섬에서 이제 배 만드는 실력이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저 앞에 있는 강화도라든지 서해까지 야 배를 만들려면 밤섬에 가서 거기 밤섬에 있는 사람들 보고 배 만들어 달라고 해. 입소문이 났다고 해요 이게. 그러니까 옛날로 치면 배 맛돌이. 배 맛돌이, 배 맛집. 배 맛집. 배 맛집. 와, 진짜 오늘 신기한 거 많이 알게 되네요. 사실 매일 출퇴근하면서 그냥 보는 이 경관들인데 밤섬에 대해서 또 이렇게 알게 되네요. 저희가 밤섬을 보고 왔잖아요. 근데 밤섬은 저는 처음부터 무인도인 줄 알았는데 여의도가 만들어지면서 저절로 무인도가 된 거네요. 맞습니다. 이제 밤섬에는 원래 약 62가구, 약
400여 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었어요. 유인도였어요. 이 사람들은 가구당 약 1,500여만 원을 이제 받고 마포구 창천동으로 이제 이주를 했습니다. 돈을 받고. 만약에 밤섬에서 건설 자재를 우리가 충당하지 못했다면 방금 말씀드렸던 윤중재 그 뚝 공사 예. 110일이 아닌 1000일이 걸렸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까 여의도는 모래땅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은 모래땅 위에 돌을 이렇게 쌓아서 메꾼 거예요? 모래 지반을 그대로 쓰기에는 너무 약해요. 그래서 모래를 모두 파냅니다. 아이고. 모두 파내고 모래밭이 없어지면 그 위에 돌로 이제 지반을 다시 다지고 네. 콘크리트랑 아스팔트를 뒤덮은 거예요. 이때 윤중재 매립에 사용됐던 활용된 공법이 이 콘크리트 블록 졸업식 공법이라고 하거든요. 본래는 이제 공장에서 단위 제품을 이제 생산해서 현장으로 이제 반입을 한 다음에 조립 시공을 했었어요. 근데 윤중재는 현장에다가 공장을 만들어요. 공장을 만들어서 직접 인력이 그 생산을 해서 이제 조립을 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네요, 정말. 자, 이렇게 여의도가 정말 새로운 땅으로 탈바꿈을 합니다. 문제는 택지 개발을 앞두고 이제 터졌다 이건데 네. 섬을 잘 다져놨으니까 이제 민간 기업에 팔아야 할 타이밍이지 않습니까? 기업들이 나타나질 않아요. 말도 안 돼. 아니, 잘 만들어 놓은 금사랑의 땅인데 왜요? 지금이야 뭐 없어서 못 사는 그런 금싸라기 땅이지 않습니까? 네. 있으면 사실 거죠? 그럼요. 그럼요. 근데 그때 기업들이 보기엔 그 모래사장 위에 만든 그 도시 그 불안한 땅 아니야? 이런 우려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제 모래사장이라는 그 이미지가 있기 그렇죠, 때문에 좀 불안감이 있긴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사를 하더라도 좀 침수 위험이 있을 수도 있고 모래 땅 위에 높은 빌딩을 올린다는 생각 자체가 좀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서울시가 직접 시범적인 건설 시작을 해요. 여의도 시범적인 시범 아파트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 시범이 이 시범 아파트가 된 거군요. 맞아요. 뭐 저도 거기서 10년 넘게 살았거든요. 이 시범 아파트라는 이름, 앞으로 서울에서 지어질 아파트 단지의 시범이 되라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시범 아파트는 이제 한국 최고 이제 최신식 아파트였어요. 1970년대에는 아파트 대부분이 6층 이하로 지어졌어요.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계단으로 막 이렇게 올라갔었거든요. 6층 사시는 분들은 정말 난감했죠. 그런데 시범 아파트는 무려 12층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게다가 12층을 이제 걸어서 어떻게 올라가요?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최초로 엘리베이터를 넣어버립니다. 한국산 아파트에 이제 건설 공식을 세운 아파트가 된 거예요. 어머나, 그럼 아파트에 그전에는 엘리베이터가 없던 거예요? 없었죠. 와, 진짜 말 그대로 정말 여러모로 시범적인 아파트였네요. 엘리베이터처럼 시범 아파트에 최초로 도입된 건설 기술이 또 뭐가 있을까요? 냉난방, 그리고 전기, 전화선, 이게 모든 게 이제 아파트 지하에 이제 넣어버렸습니다. 지하에? 요거를 이제 지하 공동구라고 하거든요. 이게 그때부터 이제 공동구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한국형 아파트의 모범이 됐던 거네요. 거기서 이제 어렸을 때 사셨고. 그렇죠. 네, 친구들이 도련님이셨. 나도 너희 집에 가서 엘리베이터 한번 타보면 수 있겠니? 10원씩 내세요. 귀하게 잘하셨네요. 아유, 정말. 그럼요. 그런데 원래 이제 여의도 시범 아파트 자리는 주인이 따로 있었어요. 뭐죠? 저는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저는 아닙니다. 무슨 암호인 줄 알았어요, 이게요. 저는 이게 뭐지? 대법원, 그리고 서울시청 이런 게 대법원? 들어오려고 했어요. 서울시청? 네. 그러면 사법기관의 그 관공서까지 아예 여의도를 그냥 중심지로 만들려고 했던 거네요. 맞습니다. 이제 윤중래 축조 후에 이제 매립 공사를 진행할 때 여의도 주거 공간뿐만 아니라 상업, 업무지구로 이제 만들려고 했습니다. 한강 개발 계획을 계획했던 이제 김윤옥 당시 시장분이 이제 김수근 건축가 선생님한테 이제 좀 지어주세요. 설계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맡겼는데 그때 이제 최초의 현대적 도시 설계를 하면서 네. 국회지구와 시청, 대법원 지구를 동쪽과 서쪽에 배치하도록 하고 그 중간에 이제 상업, 업무지구가 배치된 건설 계획이었는데 균형적으로. 다 무산됐어요. 아. 1975년도 국회의사당만 건설됐습니다. 와, 아니 그러면 대법원까지 들어왔으면 여의도에 진짜 입법부, 사법부가 다 있을 뻔했네요. 맞습니다. 네. 자, 앞서 한강 개발 계획의 목표가 주거지 및 시가지 건설, 그리고 또 교통 완화를 위한 도로 건설이라고 하셨는데 서울에는 도로도 많고 대교도 참 많고 근데 이때 만들어진 도로가 어딜까요? 노들로라고 혹시 아시죠? 노들로 너무 잘 알죠. 네, 정확히는 이제 강변 1로입니다. 현재 이제 노들길, 노들로라고 해서 부르죠. 이제 노들로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전국 최초의
유료도로였어요. 그러면은 예전에는 지하도로나 고속도로 이용할 때 공짜로 다닌 거예요? 그럼요. 196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는 돈을 내고 도로를 이용한다 이런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신기하겠다, 진짜. 내가 왜 돈을 내? 네, 그러니까 지금 당연한 건데. 그러다가 한 1974년에 회수권 제도로 변경했다가 76년에 무료로 그냥 개방을 해버렸습니다. 그렇게 변했군요. 자동차 전용 도로인 만큼 우리나라에서 이제 처음으로 양길 간에 자동차 안전이 좀 문제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가드레일하고 가드 케이블이 설치됐습니다. 그리고 도로인 동시에 한강 제방 역할까지 겸해야 됐기 때문에 네. 수위보다 2m 높은 15m로 축조해서 성토 물량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당시로는 이제 선진국 수준의 버금가는 이제 건설 현장이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노들길 또 노들로를 쭉 타고 남단으로 내려가면 한강대교 위에 요즘 아주 핫한 호텔이 네. 지어졌다고 하죠. 이게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또 SNS 상에서도 굉장히 네, 지금 많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호텔도 한번 보고 왔습니다. 자, 저기 보시면 한강대교 위에 보이시죠? 보이네요. 이게 바로 한강대교 위에 지어진 고급 호텔입니다. 바로 저 호텔이죠. 네, 외관이 진짜 고급 주택 같아요. 너무 럭셔리해 보이죠? 그 통유리로 한강이 쫙 다 보일 것 같아요. 파노라마 뷰. 뷰가 너무 좋다 보니까 불꽃 축제는 진짜 명당일 것 같은데요? 사실 몇 개 룸에는 네. 천장에도 유리창을 해놨대요. 그래서 불꽃놀이에는 완전 딱이겠죠. 너무 그죠? 지금 예약하고 싶은데요. 어디로 예약하면 돼요? 그럼 침대에 누워서 불꽃놀이 보는 거잖아요. 네. 저도 살짝 알아보니까 이미 9월까지 풀 부킹이 됐다고 합니다. 아이고 참. 이미, 네. 사랑이 꽃피는 한강이에요. 그러니까요. 자, 저희가 여의도를 쭉 지나서 한강대교까지 넘어왔는데요. 여기서 쭉 가면 이제 강남 일대가 펼쳐지잖아요. 한강을 따라 살펴보는 서울 개발의 역사 2편에서는 대한민국 최대의 구촌, 강남과 잠실 건설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벌써 기대가 되는데 이 이야기 관심 가지실 분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맞아요. 네. 자, 오늘 박사님 함께 해주셨는데 책갈피 하나만 꽂아주신다면? 오늘의 책갈피는 네. 국회의사당 얘기로 좀 가야 될 것 같아요. 국회의사당이요? 네. 오. 국회의사당에는 네. 와인이 있는데 수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와인의 책갈피를. 네. 와인이 2075년도에 맞아요. 오픈된다. 그때까지 우리 살아 있어야 돼요. 건강 챙기시고, 네. 네. 건강 챙기시고, 네. 자, 한강 위 요트에서 펼쳐지는 서울의 개발과 건설 이야기 다음 시간에도 계속되니까요.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언덕 너머 해가 지면은 그대 위해 마차를 준비했지. 마차 타고 끝내라도 떠나볼까.